놔줘! 놔달라고! 어디 가려고? 아직 재미도 못 봤는데? 언니들 도와주세요. 저기 안전요원 언니. 안전요원 여자 따위가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저는 이곳 안전요원입니다. 즉시 손님들을 놓아주세요. 안전요원? 웃기네 뭐. 군대라도 다녀온겨?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혹시 산책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워터파크는 아직 고요했다. 윤혜진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파도풀 가장자리에 놓인 구명조끼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물면 위로 향했다. 맑고 투명한 수면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혜진의 눈에는 그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다. 또 시작이구나. 매일 아침이 이랬다. 물을 보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조여오기 시작했다. 숨이 얕아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차가운 땀이 맺혀 있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코로 4번, 입으로 4번. 군에서 배운 호흡법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조차 그녀를 더욱 어둠 속으로 밀어넣곤 했다. 707특전사 윤혜진 하사. 그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자랑스러웠던 시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까지. 혜진 씨, 벌써 왔네요? 동료 직원의 목소리에 혜진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일찍 와서 점검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러게요. 혜진의 답변은 건조했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더 많은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동료가 떠난 후 혜진은 다시 파도풀을 바라봤다. 인공 파도 발생 장치가 가동되면서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규칙적인 파도였지만 혜진의 뇌리에는 전혀 다른 파도가 일고 있었다. 검은 바다, 폭발음, 비명소리, 그리고 안 돼.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밀어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다.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물놀이를 즐기고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여름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혜진의 직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오늘 그 직감이 그녀의 척추를 타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 워터파크 개장 시간이 다가오면서 직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혜진은 자신의 구역인 파도풀과 유수풀 주변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안전장비, 응급처치 키트, 비상연락망. 모든 것이 완벽했다. 완벽해야 해. 이번엔 실수할 수 없어. 오전 9시 워터파크의 문이 열렸다. 첫 번째 관람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모들의 대화소리, 신나는 여름 분위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혜진은 높은 안전요원 의자에 앉아 전체를 조망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위험한 상황,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규칙을 어기는 행동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정작 혜진 자신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워터파크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다. 혜진의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안전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그때였다.
입구 쪽에서 3명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녀들은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파도풀 쪽으로 향했다. 혜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갔다. 와, 진짜 크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훨씬 멋져. 가은아, 너 첫 번째로 슬라이드 타볼래? 소미가 먼저 타. 나는 무서워. 새 친구의 모습을 보며 혜진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런 평범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간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전 11시경 워터파크 입구에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다. 5명의 남성들이었는데 그들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관람객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목소리는 거칠었으며 시선은 주변 사람들을 훑어보듯 날카로웠다. 혜진의 모든 감각이 곤두섰다. 707 특전사 시절 훈련받은 본능이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다. 저들은 단순히 물놀이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무리의 선두에 선 남자가 특히 눈에 띄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아우라를 풍겼다. 차가운 눈빛, 단단하게 굳은 얼굴, 그리고 몸 곳곳에 새겨진 문신들. 혜진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저 남자는 위험했다. 서동철이었다. 비록 혜진은 그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가 품고 있는 분노와 복수심만큼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마치 폭탄이 걸어다니는 것 같았다. 혜진은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관리사무소, 여기 파도풀 안전요원입니다. 혹시 오늘 단체 예약이나 특이사항 있었나요? 아니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혜진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다시 그 무리를 주시했다. 그들은 파도풀 근처의 선배들을 차지하고는 캔맥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다. 워터파크 내 음주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은 눈치만 보며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 혜진의 시선이 다시 대학생 3명에게로 향했다. 그녀들은 여전히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지만 조폭 무리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혜진의 가슴을 조여왔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름 오후였지만 혜진의 예민한 감각은 다가오는 위험을 포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험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다. 대학생 3명은 여전히 물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가은이 처음으로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며 소리를 질렀다. 우와, 진짜 빨라. 소미야, 너도 꼭 타봐. 그래, 그럼 나도. 소미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미나는 유수풀에서 천천히 물길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의 물놀이였다. 하지만 혜진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조폭 무리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자꾸만 주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이야, 형님. 저기 애들 봐요. 대학생 같은데? 서동철의 부하 중 하나가 대학생 3명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동철은 맥주를 마시며 무관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요즘 애들은 참 배짱이 좋아. 서동철의 목소리에는 묘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죽은 아들 생각이 났다. 22살에 목숨을 잃은 아들. 군인들의 오폭으로 인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아들. 혜진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안전요원 의자에서 내려와 조폭 무리에게 다가갔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워터파크 내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동철의 부하들이 일제히 혜진을 쳐다봤다. 그들의 시선에는 비웃음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음주 금지? 누가 음주한다고 했어? 캔에 들어있는 것이 맥주로 보이는데요. 이거 무알코올이야. 무알코올 맥주라고 아세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혜진은 멀리서도 알코올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상황이 애매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다른 관람객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진이 캔을 확인하려 손을 뻗는 순간 서동철의 부하 중 하나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다. 야, 아가씨.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보여? 혜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707 특전사 시절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상대방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하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여기는 전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즐기는 워터파크였다. 손을 놓아주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다. 상대방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서동철이 입을 열었다. 야, 그만해. 아가씨도 일하는 거잖아. 부하가 혜진의 손목을 놓았다. 서동철이 혜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혜진에게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끼는 듯했다. 미안해요, 아가씨. 애들이 좀 거칠어서. 우리가 조용히 할게요. 혜진은 서동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조폭의 건방짐이 아닌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관람객들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서동철이 다시 말했다. 아가씨, 혹시 군대 다녀왔어요? 혜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서동철을 바라봤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냥 뭔가 느낌이 그래서요. 자세나 말투가.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서동철의 시선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혜진이 안전요원 구역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급속도로 어두워지고 있었다. 서동철이 던진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느꼈던 그 낯익은 감정. 설마.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군인이었던 그녀의 직감은 좀처럼 틀리지 않았다. 한편 대학생 3명은 여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조폭 무리와 혜진 사이의 긴장감을 눈치챈 소미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언니들, 우리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래? 여기 분위기가 좀. 왜? 뭔가 있었어? 가은이 물었다. 아니야, 그냥. 저기 아저씨들이 좀 시끄러워서. 미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다른 풀로 가자. 세 친구는 유수풀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워터파크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아무리 피해 다녀도 언젠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오후 1시경 점심시간이 되면서 워터파크는 더욱 붐비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소음도 커졌고 자연스럽게 감시의 눈도 느슨해졌다. 서동철의 무리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이미 여러 캔의 맥주를 마신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기 시작했다. 야, 저기 애들 또 봐. 계속 우리 피해 다니네. 쟤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나 봐. 그럼 더 재미있는 거 아냐?
서동철은 부하들의 말을 들으며 맥주를 마셨다. 평소 같으면 그냥 놔뒀겠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들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안전요원 여자에게서 느꼈던 묘한 감정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대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죽은 아들이 생각났다. 만약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저들과 비슷한 나이였을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여름을 즐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은 군인들이었다. 국가였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는 전직 군인으로 보이는 안전요원이 있었다. 서동철의 눈빛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 워터파크를 감싸고 있었다. 혜진은 높은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다. 오후 2시,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다. 워터파크는 인파로 가득 찼고 파도풀은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대학생 3명은 결국 파도풀로 돌아왔다. 다른 곳들이 너무 붐벼서 제대로 놀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조폭 무리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가은아, 파도 시작된다. 소미가 신나게 소리치며 파도풀 중앙으로 헤엄쳐 갔다. 인공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혜진은 안전요원 의자에서 전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파도풀에서는 언제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특히 파도가 높아질 때는 더욱 조심해야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서동철의 무리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선베드에서 일어나 파도풀 가장자리로 이동했다.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혜진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는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관리사무소, 혹시 다른 안전요원들 불러서 파도풀 쪽에 배치할 수 있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전상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곧 보낼게요. 하지만 다른 안전요원들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그리고 혜진의 직감으로는 그 시간이 없을 것 같았다. 서동철이 부하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혜진은 입술을 읽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대신 그들의 몸짓과 시선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이었다. 그들의 타겟은 대학생 3명이었다. 혜진은 즉시 안전요원 의자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서동철의 무리도 행동에 나섰다. 야, 저기 대학생들한테 가서 술 같이 마시자고 해봐. 서동철의 부하 중 하나가 파도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다른 부하들도 각각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완전한 포위 작전이었다. 혜진은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워터파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쉽게 이동할 수 없었다. 죄송해요. 비켜주세요. 혜진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나아가는 동안 조폭들은 이미 대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예쁜 아가씨들. 갑작스러운 남자의 목소리에 가은, 소미, 미나가 놀라서 돌아봤다. 서동철의 부하 중 하나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미나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무례하게 굴 수는 없었다. 우리랑 같이 술 한잔 어때요? 저기 시원한 맥주도 있고. 죄송한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소미가 정중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왜 그래요? 재미없게. 우리 형님도 소개해드릴게요.
남자가 서동철을 가리켰다. 서동철은 파도풀 가장자리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냥 친구들끼리 놀려고요. 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조폭이 접근했다. 아, 여기 있었구나. 형이 찾고 있어. 이제 대학생들은 2명의 조폭에게 둘러싸인 상황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상황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모두 자신들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저희 정말 가봐야 해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 친구는 물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조폭들이 길을 막았다. 어디 가려고요?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 그때였다. 혜진이 마침내 도착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상황에 개입했다. 무슨 일입니까?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조폭들이 혜진을 쳐다봤다. 아, 아까 그 안전요원 아가씨네. 우리 그냥 친해지려는 거예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해 주시겠어요? 혜진이 대학생들 앞으로 나서자 조폭들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야, 아가씨.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 대화는 상대방이 원할 때 하는 겁니다. 혜진의 말에 조폭 중 하나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 여자 진짜 재미없네. 너 때문에 분위기 다 깨졌잖아.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물에서 나가기 시작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은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 서동철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파도풀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가씨. 서동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낮고 위협적이었다. 우리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방해해요? 혜진은 서동철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서 단순한 분노가 아닌 더 깊은 증오를 읽을 수 있었다. 손님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안전? 서동철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안전이라. 참 웃기는 소리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마치 안전이라는 단어 자체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혜진의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다. 이 남자에게는 단순한 조폭의 건방짐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 주세요. 혜진이 대학생들에게 말했다. 세 친구는 겁에 질린 얼굴로 혜진 뒤로 숨었다. 아가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서동철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혹시 군대 경력이 있어요? 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더 깊고 어두운 의도가 숨어 있었다. 왜 그런 질문을 계속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네요. 서동철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그럼 제가 맞춰볼까요? 707 특전사. 혜진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어떻게 그가 707 특전사를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그녀의 감정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서동철이 음산하게 웃었다. 저는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혜진의 뇌리에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707 특전사 시절의 작전들, 실패한 임무들, 그리고 구하지 못한 민간인들. 설마 이 남자가 5년 전 부산 앞바다 테러 진압 작전 기억나세요? 서동철의 말에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작전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끔찍한 작전.
우리 아들 22살이었어요. 여러분이 구하겠다고 약속하셨죠. 혜진의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날의 차가운 바닷물, 폭발음, 비명소리들. 하지만 여러분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죠. 서동철의 목소리에는 5년간 쌓인 분노와 원한이 가득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대학생들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더욱 혜진 뒤로 몸을 숨겼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파도풀에서 나가면서 이제 이곳에는 혜진과 서동철, 그리고 조폭들, 대학생 3명만이 남았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과거를 떠올렸다. 5년 전 그 작전에서 민간인 피해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테러범들의 폭탄 때문이었고 군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이 남자는 잠깐, 당신이 말하는 민간인 피해자는 맞습니다. 서동철이 차갑게 웃었다. 5인 공격으로 죽은 제 아들 말이에요. 혜진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상황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테러범으로 오인된 민간인 1명, 혼란 속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실수, 그리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은 젊은 남자. 그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 서동철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의도가 중요해요? 제 아들은 죽었는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혜진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무관합니다. 아이들은 보내주세요. 무관하다고요? 서동철이 비웃었다. 우리 아들도 저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어요. 대학생이었고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어요. 서동철의 부하들이 점점 대학생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도망갈 곳이 없었다. 혜진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여기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대학생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때 워터파크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다. 혜진 씨, 무슨 일이에요? 파도풀에 사람들이 없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혜진은 무전기를 들었다. 하지만 서동철의 부하가 그것을 빼앗아 물속에 던져버렸다. 이제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혜진은 선택해야 했다.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대학생들을 지키거나 아니면 모두 함께 위험을 감수하거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707특전사였다. 그리고 707특전사는 절대 민간인을 포기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혜진이 차갑게 말했다. 저와 개인적으로 해결하시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먼저 보내주세요. 서동철이 생각에 잠겼다. 그의 진짜 목표는 혜진이었다. 대학생들은 단순히 미끼였을 뿐이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동철이 파도풀 깊은 곳을 가리켰다. 저기서 해결하죠. 물속에서. 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물속. 그곳은 그녀에게 가장 끔찍한 공간이었다. 트라우마가 시작된 곳이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알겠습니다. 혜진의 대답에 서동철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파도풀의 깊은 곳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차가운 바닷물, 폭발하는 화염, 물속으로 가라앉는 동료의 모습, 그리고 구하지 못한 민간인들의 마지막 모습. 혜진 언니, 괜찮으세요? 미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괜찮아. 너희들은 지금 당장 나가.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서동철의 부하들이 출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세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혜진이 서동철을 향해 말했다. 서동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가라. 하지만 멀리 가지는 말고 주변에서 대기해. 부하들이 길을 열어주자 대학생 3명이 황급히 파도풀에서 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떠나지 않고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파도풀에는 혜진과 서동철만이 남았다. 인공 파도는 멈춰 있었고 물은 고요하게 정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제 둘만 남았네요. 서동철이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혜진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다. 물이 발목을 적시는 순간 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걸어 들어갔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더 깊이 들어가죠. 서동철이 파도풀 가장 깊은 곳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저곳은 그녀에게 금기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혜진이 물속으로 몸을 맡기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5년 전 부산 앞바다. 목표 지점까지 수중 침투 완료. 인질 구조 작전 개시. 혜진의 무전기에서 명령이 떨어졌다. 그녀는 완전 무장한 채로 차가운 바닷물 속을 헤엄치고 있었다. 테러범 3명 확인. 인질 15명. 신중하게 접근하라.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테러범들이 폭탄을 터뜨렸고 물속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혜진의 동료 하나가 폭발에 휘말려 의식을 잃었다. 구조신호, 구조신호. 혜진은 동료를 구하려 했지만 그 순간 다른 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민간인들이었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동료를 구할 것인가, 민간인들을 구할 것인가. 혜진은 민간인들을 선택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오판이 일어났다. 테러범으로 오인된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검은 잠수복을 입고 있어서 테러범으로 보였던 것이다. 사격, 사격.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그 젊은 남자는 바닷물에 피를 흘리며 가라앉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민간인이었다. 22살의 대학생. 잠수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테러 현장에 휘말린 무고한 시민이었다. 혜진은 그날 밤부터 잠들 수 없었다. 구한 민간인들의 감사 인사보다 죽은 한 사람의 무게가 더 컸다. 기억나시죠? 서동철의 목소리가 혜진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들은 이제 파도풀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 물의 깊이는 성인 남자의 키를 넘었다.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었습니까? 혜진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서동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호, 22살. 바다를 사랑했던 아이였어요. 서동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매주 주말마다 잠수를 하러 다녔어요. 바닷속 생물들을 좋아해서 해양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혜진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날 죽은 젊은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테러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절망감. 죄송합니다. 혜진의 사과에 서동철이 격렬하게 반응했다. 죄송하다고요?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서동철이 물속에서 혜진에게 달려들었다. 혜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물의 저항 때문에 움직임이 둔했다. 우리 아들이 죽고 난 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서동철이 물속에서 혜진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아내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됐죠. 서동철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혜진을 물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혜진의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5년 전의 트라우마가 그녀를 엄습했다. 폐속의 공기가 급속히 빠져나가고 온몸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보이는 서동철의 얼굴이 점점 흐려졌다. 혜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물리적으로 숨을 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 PTSD의 발작이었다. 혜진의 몸이 점점 무력해지기 시작했다. 707 특전사 시절의 전투 기술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물 앞에서 그녀는 무력한 존재였다. 서동철이 혜진을 놓아주었다. 혜진은 물 위로 머리를 내밀며 격렬하게 헐떡였다. 이게 바로 우리 아들이 느꼈던 기분이에요. 서동철의 목소리에는 잔혹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다. 물속에서 혼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이 죽어가는 기분 말이에요.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공포가 그녀의 목소리를 앗아가 버렸다. 그녀는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계속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저는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서동철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 번에 끝내드릴게요. 서동철이 다시 혜진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더욱 잔혹하게. 혜진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그녀는 점점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마치 5년 전 그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언니. 멀리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 소미, 가은이 파도풀 가장자리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누군가 도와주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 목소리가 혜진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자신이 여기서 포기하면 저 아이들도 위험해진다. 혜진의 눈이 번쩍 떠졌다. 아니야.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누구도 포기하지 않겠어. 혜진의 몸에 갑자기 힘이 돌아왔다. 707 특전사 시절의 본능이 트라우마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서동철이 혜진을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으려는 순간 혜진이 반격했다. 물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진짜 전투가. 물속에서의 격투는 지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모든 움직임이 느려지고 모든 소리가 왜곡되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익숙한 환경이기도 했다. 707 특전사 시절 수없이 훈련했던 수중 전투. 서동철의 주먹이 물의 저항을 뚫고 혜진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혜진은 머리를 옆으로 피하며 서동철의 팔을 잡았다. 물속에서는 관절기가 더욱 효과적이었다. 으윽. 서동철이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조폭이 되기 전에도 그는 경험이 많은 싸움꾼이었다. 서동철이 혜진의 머리채를 잡고 물속으로 끌어내렸다. 혜진의 폐 속 공기가 기포가 되어 물 위로 올라갔다. 다시 그 공포가 밀려왔다. 물속의 어둠, 숨막히는 압박감, 그리고 죽음의 공포.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혜진은 공포를 받아들였다. 공포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물속에서 혜진이 서동철의 명치를 강하게 가격했다. 서동철의 입에서 공기방울들이 터져나왔다. 두 사람은 물 위로 머리를 내밀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여전히 강하네요. 서동철이 헐떡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의외라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서동철이 무언가를 품에서 꺼냈다. 작은 칼이었다. 워터파크에 어떻게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그는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맨손 대 맨손이라면 자신 있었지만 무기가 개입되면 상황이 달라졌다.
그 칼을 버리세요. 안 돼요. 이건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지던 칼이에요. 서동철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완전한 파멸을 원하고 있었다. 아들이 죽던 날, 이 칼로 생선을 썰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아들이 좋아하던 요리를 만들려고. 서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테러범으로 오인되어 총에 맞았다고.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고통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칼을 품고 살았어요. 언젠가는 아들을 죽인 자들을 찾아서. 서동철이 칼을 들고 혜진에게 돌진했다. 물속에서 칼날이 번쩍였다. 혜진은 간신히 몸을 피했다. 칼날이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얇은 상처를 냈다. 붉은 피가 물속에 번져갔다. 이제 끝이에요. 서동철이 다시 공격했다. 이번에는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하지만 혜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물속에서 서동철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관절기의 정수였다. 으악! 서동철의 손에서 칼이 빠졌다. 칼은 파도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다시 맨손 대 맨손이었다. 하지만 서동철의 분노는 더욱 격렬해졌다. 그는 혜진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죽어, 죽어라. 서동철의 눈에는 완전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가 아닌 파괴를 원하고 있었다. 혜진의 목이 조여오기 시작했다. 숨이 막혔다.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대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나, 소미, 가은, 그리고 5년 전 구하지 못한 민간인들의 얼굴도. 이번엔 반드시. 혜진이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그녀는 서동철의 양팔을 잡고 강하게 벌렸다.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서동철이 비명을 지르며 혜진을 놓았다. 두 사람 모두 물 위로 올라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끝내지 못해요. 서동철이 헐떡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5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혜진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5년 동안 그날을 후회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매일 밤 꿈에서 당신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동철의 움직임이 멈췄다. 하지만 혜진이 계속 말했다. 복수로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당신 아들도 제 평화도. 그럼 어쩌라고요? 서동철이 소리쳤다. 그냥 잊고 살라고요? 아니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기억하며 사세요. 하지만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서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간 쌓인 분노가 서서히 슬픔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우리 아들은 좋은 아이였어요. 서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했고 생명을 소중히 여겼어요. 혜진도 눈물을 흘렸다. 물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구별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혜진의 사과에 서동철이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용서 할 수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그의 분노는 더 이상 폭력적이지 않았다. 단순한 슬픔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파도풀 주변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워터파크 보안 요원들과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다. 대학생들이 신고를 한 것이었다. 거기 두 분, 즉시 물에서 나오세요.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혜진과 서동철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었다.
가세요. 혜진이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니요. 서동철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어요. 서동철은 조폭이 되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다. 단순히 혜진에 대한 복수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서동철이 혜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은 해치지 않겠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파도풀 가장자리로 헤엄쳐 갔다. 물에서 나오는 순간 경찰들이 서동철을 체포했다. 서동철, 당신을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서동철의 손목에 채워졌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혜진은 물가에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해방감 때문이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서동철과 그의 부하들이 연행된 후에야 워터파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파도풀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였다. 혜진은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어깨에 칼자국과 몇 개의 타박상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다. 언니 괜찮으세요? 미나, 소미, 가은이 응급실로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고마움이 가득했다. 괜찮아. 큰 부상은 아니야.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새 친구는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 소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 너희들이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해. 혜진의 말에 가은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언니, 혹시? 가은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혹시 예전에 우리를 구해주신 적이 있어요? 혜진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야? 저희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였나?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미나가 가은의 말을 이었다. 그때 군인 언니가 저희를 구해주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언니가 혜진 언니 같아서 혜진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되살아났다. 5년 전 부산 테러 사건. 그때 구조한 민간인들 중에 중학생 3명이 있었다. 혹시 너희가 그때 그 아이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맞아요. 정말 혜진 언니였구나. 소미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그때도 언니가 저희를 구해주셨는데 오늘도 새 친구가 혜진을 껴안았다. 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 전 그녀가 구한 아이들이었다. 서동철의 아들을 구하지 못했지만 이 아이들은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때 고마웠어요. 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혜진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구하지 못한 한 명에게만 집중하느라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그때 그 아이들이었구나. 혜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다. 저희는 계속 찾고 있었어요. 저희를 구해준 그 언니를. 미나가 말했다.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혜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실패한 군인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다. 고마워. 혜진이 간신히 말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4명의 여성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5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재회였다. 그때 응급실에 한 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윤혜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생들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서동철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경찰관이 파일을 열며 말했다. 그는 5년 전 부산 테러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잠시 망설였다. 그 이후로 조직폭력배에 가입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폭행, 협박, 불법 도박. 죄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는 단 한 번도 무고한 민간인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조직원들이나 경쟁 조직원들과만 다퉜지 일반인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혜진은 서동철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렸다. 무고한 사람들은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경찰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는 매년 해양생물보호단체에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해 왔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동철은 분노에 삼켜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들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여러 죄목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혜진을 바라봤다. 당신이 선처를 요청한다면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했다. 서동철이 저지른 죄는 분명했다. 하지만 그 죄의 근원에는 국가와 군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떠난 후 혜진은 홀로 응급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여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혜진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혜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저녁 해가 지면서 워터파크는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떠난 후 파도풀은 고요함을 되찾았다. 혜진은 혼자서 파도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물은 잔잔했고 석양이 수면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언니, 여기 계셨구나. 뒤에서 미나, 소미, 가은이 다가왔다. 그들은 혜진 옆에 앉았다. 이제 집에 안 가? 혜진이 물었다. 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소미가 대답했다. 그리고 아직 할 말이 많아요. 네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가은이 조용히 말했다. 5년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미안해. 너희들을 위험에 빠뜨려서. 무슨 말씀이세요? 미나가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저희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러게요. 언니가 없었다면. 소미가 말을 잇지 못했다. 혜진은 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나도 무서웠어. 언니가요? 응. 물이 너무 무서웠어. 5년 동안 제대로 물에 들어가지도 못했거든. 새 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 때문이야. 혜진이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을 지키고 싶었어. 그 마음이 무서움보다 컸어. 가은이 혜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언니. 나야 고마워. 너희들이 살아있어서.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5년 전에 구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다행이야. 네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언니,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너희들이 원한다면. 정말요? 언니 연락처 알려주세요. 소미가 신나게 말했다.
혜진이 웃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새 친구는 즉시 자신들의 번호도 저장했다. 언니, 우리 단체 채팅방 만들어요. 가은이 제안했다. 단체 채팅방? 네. 물의 천사들이라고 이름 지을까요? 혜진이 크게 웃었다. 오랜만에 들리는 진짜 웃음이었다. 좋아. 물의 천사들. 해가 완전히 지고 워터파크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었다. 언니, 우리 내일 또 만나요. 내일은 일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모레요. 아니면 주말에. 새 친구의 열성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주말에 만나자. 새 친구가 기뻐하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럼 언니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너희들도. 새 친구가 떠난 후 혜진은 혼자 파도풀 앞에 남았다. 이제 정말 조용했다. 혜진은 천천히 일어나서 파도풀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물은 여전히 잔잔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발을 물에 담갔다. 차가운 물의 감촉이 발가락을 스쳤다. 예전 같으면 이 순간에도 공포가 밀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들어갔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설렘이었다. 혜진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물속으로 머리를 넣었다. 물속은 고요했다. 무서운 기억들 대신 오늘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대학생들을 구한 것, 서동철과의 대화, 그리고 5년 전 구했던 아이들과의 재회. 혜진은 물속에서 천천히 수영했다.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자유로웠다. 몇 분 후 그녀는 물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 거칠지 않은 편안한 호흡이었다. 혜진은 파도풀 가운데서 누워서 별을 바라봤다. 여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숨을 쉴 수 있어. 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한 달 후, 혜진은 여전히 워터파크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것이 있었다. 더 이상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혜진 언니, 파도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 소미, 가은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었다. 또 왔구나, 너희들.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새 친구는 주말마다 워터파크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혜진을 만나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정말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였다. 언니, 오늘은 같이 슬라이드 타요. 소미가 제안했다. 나는 근무 중이야. 쉬는 시간에요. 점심시간. 가은이 시계를 가리켰다. 정말로 점심시간이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한 번만. 4명이 함께 워터 슬라이드를 타러 갔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면서 혜진은 진짜 웃음을 터뜨렸다. 자유로운 웃음이었다. 물속에 첨벙 떨어진 후 4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언니 정말 좋아 보여요. 미나가 말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그랬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너희들 덕분이야. 우리 덕분이 아니에요. 언니가 용기를 낸 거예요. 소미가 말했다. 용기. 혜진이 그 단어를 되뇌었다. 맞아. 진짜 용기는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하는 거구나. 점심시간이 끝나고 혜진은 다시 안전요원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닌 보람으로 일했다. 저녁이 되어 근무가 끝나자 혜진은 다시 파도풀로 갔다. 이제는 거의 매일의 일과가 되었다.
그녀는 물속에 들어가 천천히 수영했다. 평영, 자유형, 배영. 모든 영법이 자연스러웠다. 물속에서 혜진은 과거를 떠올렸다. 5년 전의 그날, 서동철의 아들, 그리고 구했던 사람들. 모든 기억이 여전히 선명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이 아닌 교훈이 되었다. 혜진은 물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준호야.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서동철 아들의 이름이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바람이 불어와 물결을 일으켰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혜진은 천천히 물에서 나왔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워터파크를 나서며 혜진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물의 천사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가은 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미나 언니가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유유.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얘들아 내일 보자. 집으로 가는 길 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안전을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동시에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물은 더 이상 그녀의 적이 아니었다. 이제는 치유의 공간이었다. 혜진이 아파트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왔다. 바다 냄새가 섞인 여름밤의 바람이었다. 예전에는 그 냄새가 악몽을 불러왔지만 이제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혜진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무수히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정말 숨을 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확신에 찬 평온함이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물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함께. 혜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편안한 잠이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그녀는 맑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용기를 찾아가는 혜진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용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